안녕하세요. 최의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9월 2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예.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어제도 미국 시장 이제 빠졌는데 포드 주가가 이제 가장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장에 좀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를 주었었는데요. 뭐 테슬라는 여전히 뭐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300불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300불 이상이면 지난번에 액면 분할을 세 스플릿을 1대3으로 했었으니까 여전히 이제 지금 주가가 900불 이상에서 24니까 924불 옛날 기준으로는 거래가 되고 있는 거에 반해서 포드 주가가 저렇게 급락을 했는데 아까 우리 남궁재원 주임이 얘기는 해줬었거든요. 무슨 공급망 차질로 인한 뭐 $1빌리언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공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는 거죠. 그게 자발적 공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도 자율 공시라고 해가지고 투자 과정에서 좀 중요한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자율 공시를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 전인데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크게 미달할 것 같으니까 미리 투자자들한테 알린다는 차원에서 8K 공시를 했잖아요. 어제도 포드에서 8K 공시가 나온 거가 이제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고요. 8K 공시의 내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보니까 뭐 매출액에 작년 매출액에 뭐 20% 30% 이상 넘는 큰 뭐 계약 건수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반드시 이제 의무 공시고요. 그거는 그렇죠. 돼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자율공시 형태로 뭐 중요한 경영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크게 쇼크를 내게 되면은 더 많은 충격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예방 주사를 주는 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포드 대충 그 규모하고 주가 수준하고 포드 EP 요 수준을 좀 살펴보면은요. 52.6빌리언이고요. 달러고 시총이요. 주가는 13.09달러입니다. 어제 빠져가지고. 그리고 포드 PER은 7.5배. 대체로 자동차 주가가 다 그렇듯이 6, 7배에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포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8K 공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본적으로 그 3분기 말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가이던스를 다시 제시한 거고요. 그 가이던스 자체가 시장에 형성되었던 컨센보다 한참 미달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이던스에 새로운 그 시장 컨센서스에 한참 미달하는 가이던스를 주게 된 요인 자체가 3분기 말에 3분기 말 기준으로 볼 때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이 4만 대에서 4만 5천 대가 매출이 지연된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4만 대에서 4만 5천 대를 그냥 재고로 떠안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의 주요 이유 자체가 주된 이유 자체가 재고 그 반도체 부족에서로 인한 출고의 차질로 인한 것인데요. 이미 2분기 말 공시에서 약간 그런 내용을 좀 비치긴 했어요. 밑에 그 2분기 재고자산 관련 주석을 보시면 이제 10Q에서 나온 주석인데 거기 재고자산 관련 주석 보시면 재고자산이 raw material, work in process and suppli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공품, 원재료, 제공품 그리고 뭐 비품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밑에 finish product라고 하는 거 이제 출고를 앞둔 차량들인데 이 차량이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7.9 빌리언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주석에 보면은 이 7.9 빌리언 달러 중에는 18,000대 정도가 지금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어서 출고를 못하는 차량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분기 말에 그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그 4만 대에서 4만 5천 대도
그런 그 부품 차질로 인해서 출고를 못하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석에 그런 식으로 적혀 있네요. 보니까 예. 이런 finished product라고 해서 예. 완성품인데 예. 그런데 기다리고 있다. 예. 뭘 기다리고 있나? 뭐 부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세미컨덕터 서플라이 쇼티지를 반영을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요게 장착이 돼야 이제 완전히 이제 예, 딜리버리가 그렇죠. 가능한. 그런데 이게 확 늘었다는 거죠. 예, 확 늘었. 그러니까 이제 이게 18,000대에서 이 18,000대를 포함해서 4만에서 4만 5천 대인지 이 18,000대는 나가고 또 다른 4만에서 4만 5천 대인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랑 연관된 거니까 반도체 부품 차질이니까요. 연관된 물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왜 아니 현대기아차랑 왜 말이 다르지 이럴 수는 있는데 예. 지난번에 1Q였나요? 테슬라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모습을 예. 보면 테슬라는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확보가 예. 돼 있었고 이런 제품 부품에 대한 그거 조달은 회사별로 이제 정책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거기에 따른 차이인 것 같으네요. 예, 보니까. 재고 정책이나 어떤 경영 관리에서 네. 나타나는 차이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현대차, 기아 네. 그 IR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IR 담당자들도 늘 말에 따르면은 제가 이 질문 비슷하게 했었는데 자기네들은 이런 그 서플라이 관련된 차질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해소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실적 관련된 것도 뭐 YY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분기 사상 최고 실적 을 조금 예.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IR에서 얘기한 거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상으로도 그럴 엄청나게 수밖에 없죠. 그 수혜를 입게 되잖아요. 네. 수혜를 입게 되고 기아 같은 경우도 뭐 환율만으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고 볼 때 한 4천억 정도의 그 환율 효과가 있다고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수치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분명히 그 환율 효과가 이전보다는 상당한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확대 해석해서 포드가 나쁘니까 전 완성차들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웜의 신박에서 예.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우리가 도요타의 Just in Time 시스템이라고 예. 있잖아요. 그게 뭐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얘기될 만큼 대단한 재고 관리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지금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이 Just in Time 시스템으로 했다가 예. 생산을 하기 전에 수요가 있으면 예. 최대한 이런 재고를 안 가지고 가는 게 회사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예. 딱 이렇게 수요가 있을 때 바로 부품을 조달해서 딱 만들어내는 예. 그게 이제 Just in Time 시스템으로 이 부분이 이제 토요타가 1990년 초에 만들어낸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자동차 수요가 확 늘어났는데 예. 반도체 재고 확보를 미리 안 해놓다 보니까 예.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큰 문제가 생겨서 이 Just in Time 시스템을 지금은 전격적으로 다 바꿔서 예. 충분한 재고를 주요 부품에 대한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그 관리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그죠? 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런 부분을 고충을 겪는 게 아니라 예. 회사가 얼마나 이제 생산 관리를 잘했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4만에서 4만 5천 대 그 자동차가 수요가 좋고 마진이 높은 인기 차종이래요. 이렇게 트럭하고 SUV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예. 마진이 얼마나 좋은지 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차종마다 이 마진을 좀 밝히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드 지난 한 4기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전체 영업이익률 한 8.9% 정도예요. 8.9%면은 이제 이거보다는 좀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그런 차종이니까 영업이익에 특히 타격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3분기는 굉장히 안 좋은 분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3분기의 그 가이던스 자체를 1.4에서 1.7 빌리언 달러로 네. 줬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3분기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78 빌리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빌리언 이상, 1에서 1.3 빌리언 이상 그 낮은 그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네. 그러면서도 그 4분기까지 이 해당 차종들의 이슈가 해결될 것이고 이 해당 차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4분기에 반영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네.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전무님 말씀하시는 feasibility와 feasibility 네. 이쪽에 조금 금이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엄청난 매출하고 영업이익률을 4분기에 달성을 해야 되는데 약간 요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3분기에 이제 조달 원가, 서플라이 코스트라고 표현을 해놨던데 이 부분이 예상보다 1빌리언 이상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영업이익 자체가 더 까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3분기에 발생할 것으로 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기업 실적 발표나 IR 행사에 가보면 예. 얘기를 들으면서 우와 그렇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예. 머릿속에 이렇게 물음표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예. 그죠? 예. 저게 가능한가?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방금 최상문의 얘기는 이게 가능한가? 퀘스천 마크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 측의 그 가이던스를 토대로 해서 3분기에 누적 영업이익을 보고 또 4분기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영업이익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연간으로 할 수 있다는 영업이익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4분기에 얘네가 해야 되는 영업이익의 규모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풀리 온기로 할 수 있다는 영업이익의 규모가 11.5빌리언에서 12.5빌리언이에요. 예. 근데 지금 3분기에 얘네 3분기 누적으로 얘네 가이던스를 토대로 계산해 볼 때 누적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5.9빌리언에서 6빌리언이거든요. 이것밖에 안 돼요? 예, 예. 왜냐면 3분기에 50%밖에 안 되는 확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역산해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은 6빌리언 내외가 돼야 돼요. 1, 2, 3Q 누적 번 거만큼 벌어야 되는. 예, 4분기에. 예. 아. 그래서 그 3분기 영업이익은 확 줄이면서 4분기 온기 전체로 영업이익 규모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다. 예. 이렇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벌었던 3분기 누적 영업이익 만큼 4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에 벌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하신 대로 퀘스천 마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참 사람들 똑똑하다 그죠. 이런 부분을 다 어떻게 간파하고 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4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 4분기 영업이익률이 8.9% 수준인데 이게 그러려면은 그 영업이익률을 역산을 해서 영업이익과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4분기 포드 매출이 67빌리언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했던 매출 기준을 보면은 34빌리언, 40빌리언 뭐 이런 정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67빌리언이면 거의 뭐 50% 이상 네. 더 해야 되는데 한 분기에 이게 조금 네. 뭐 전혀 달성 가능한 수치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는 이제 10월 26일 날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다시 아마 온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네. 분명 애널리스트들이 이 부분을 물어볼 것 같거든요. 예. 좀 아쉽네요. 그 7월 초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거의 한 16불대까지 올라가면서 예. 주가가 한 35% 정도 이상 강하게 올라갔다가 예. 어제 그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다시 연초 이후 마이너스 39.87% 예. 연초 이후 40%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고 이 사큐가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면 당장은 주가가 예. 그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예. 회복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회사에서는 어쨌든 3큐에 못했던 거를 4큐에 다 메이크업 하겠다 예.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EPS 추정치는 아직까지는 뭐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또 컨콜을 통해서 세부 사항을 얘기하면서 또 조정을 하게 되면은 예. 이 지금의 EPS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EPS 12개월 포워드 EPS하고 주가 수준 보면은 거의 이제 그 포드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지금 주가가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포워드 EPS 자체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제가 우리 최 상무님 이렇게 기업 실적 발표 하나하나씩 이제 뜯어서 이래 해줄 때마다 예. 제가 그 기업에 대한 최근에 나왔던 유튜브 동영상 다른 분들 거 예. 찾아보거든요. 예. 그 기업에 대한 이래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동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은 우리 최 상무님 자료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최 상무님 자료 보고 최근 6개월, 1년 전에 한창 미국 시장 뜨거웠을 때 그때 나왔던 유튜브 동영상도 이렇게 같이 보니까 되게 예. 재밌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또 작년에 시장이 좋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 동영상 보면 예. 그냥 이제 큰 기업의 비즈니스가 어떻고 큰 이제 그림, 예. 앞으로의 성장 그림 뭐 이런 부분만 얘기해 놓으신 게 많은데 그런 그림들이 지금 분기별로 실적이 나올 때 어떻게 이제 조각이 맞춰지는지 아니면 예. 이 그림만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제시를 했었는지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테슬라가 가장 사이즈가 크고요. 예. 시총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뭐 도요타도 있고 현대기아도 있고 GM 포드 또 독일 자동차 업계들도 있지만 그 밑에 애들을 다 합쳐도 지금 테슬라 시총을 못 따라가거든요. 안 되는군요. 예, 약간 이제 미달하는 걸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파악이 되는데 그만큼 보면은 1등하고 밑에 2, 3, 4, 5, 뭐 10등까지 격차가 크게 나고 있고요. 네. 특히 1등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그 압도적인 부분을 지금 시총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과연 이제 그 자동차 생산 대수로 봤을 때 또 판매 대수로 봤을 때 테슬라의 판매 대수를 감안했을 때 지금 테슬라의 시총이 밑에 자동차 업체들의 시총만큼 합친 것만큼 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는 네. 그런 비판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 워낙 이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성장의 지속성이나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네. 가시성이 높고 계속 그 지속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은 이제 인정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오면서 예. 결국은 애플하고 삼성 두 회사가 살아남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중국 내수 이제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업체들이 자리젖을 잡으면서 우리가 잘 알던 모토로라부터 뭐 일본에서는 뭐 소니 에릭슨 뭐 예. 이런 핸드폰도 있었고 뭐 LG전자 핸드폰뿐만 아니라 노키아 등등 여러
핸드폰 업체들이 많았지만 예. 결국은 이렇게 압축되면서 그죠? 시장이 재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경쟁에서 뒤처진 회사들이 1, 2등 그룹까지는 괜찮은데 3, 4, 5등 그룹이 예. 예, 이 시장이 성장하니까 얘네들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서드 티업 저 밑에 있는 기업들 주식은 함부로 사면 안 된다. 이런 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채플미 9월 21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